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기운찬 생명과학2의 이제 효소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난 시간까지 또 꼼꼼히 제가 지금 효소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40페이지 계속 펴놓으세요. 우리 36페이지, 40페이지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상당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탐법불에 나와 있는 거 또 할 거예요, 다. 자, 지난 시간에 저해제 얘기를 좀 했어요. 효소 기능을,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경쟁적, 경쟁적. 자, 경쟁적은 이 녀석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여기 결합할 수 있어요. 기질이 결합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이 녀석이 와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활성 부위를 놓고 저해제와 기질이 경쟁을 해요. 경쟁적 저해제죠. 그 다음에 활성 부위 아닌 곳에, 활성 부위 아닌 부위에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해요. 비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서 입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 있죠. 입체 구조를 바꾸니까 기질과 효소가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건 이제 비경쟁적 저해제죠. 자, 그러면은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응 속도 그래프예요. 자, X축, Y축을 그리고 자, 여기에 기질 농도예요. 기질 농도. X축은 기질 농도고요. 기질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인데 초기 반응 속도야. 초기 반응 속도. 초반속.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효소가 충분히 있으면 충분히 효소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엄청나게 이너프하게 있어. 그럼 기질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늘어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되겠죠. 초기 반응 속도 증가합니다. 바트 그러나 효소가 일정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를 일정하다고 할게요. 효소가 일정해.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좀 봐주세요. 이 구간을 보시면 기질이 하나야. 지금 효소는 4개인데 기질이 하나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가 반응하겠죠. 기질이 2개야. 그럼 2개가 반응하겠죠. 어차피 초기의 반응 속도니까 처음만 읽으면 돼요. 처음 반응만 읽으면 돼. 3개가 있으면 3개가 반응하고 4개가 있으면 4개까지 이제 반응하겠죠. 근데 기질이 5개야. 5개 줄 서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야. 줄 서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 8개 계속 줄 서야 돼. 어차피 효소는 4개니까 효소의 양이 일정하니까 기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쵸, 효소들은 전부 다 기질과 합체 도킹, 즉 포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는 효소가 남는 거고 효소가 남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그쵸, 기질이 남는 거예요. 기질이.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요 Y축 값을 요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초반속, 초기 반응 속도는 효기복이다. 효기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효소 기질 복합체. 자, 무슨 얘기냐면 기질이 하나 있으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 하나, 2개니까 둘, 3개니까 셋, 4개니까 넷, 5개니까 넷, 6개니까 넷. 무조건 효소가 4개니까 효소가 4개를 일정하니까 기질은 아무리 많아져도 그쵸? 효소 기질 복합체는 4개까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이유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 기질의 농도 이 정도에서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를 좀 더 증가시키려면 그쵸, 효소를 첨가해주면 증가하겠죠. 효소를 첨가해주면은요, 효소 양이 많아지면 다시 증가할 수 있겠죠. 요 기질 농도일 때, 요 기질 농도 이상에서 초기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그쵸, 효소를
첨가해주면 다시 증가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셨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해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저해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자, 이 녀석 경쟁적 저해제가 있어요. 자, 기질이 하나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넷이 있을 때, 다섯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기질 농도가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렇게 되겠지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포화될 때까지 좀 느려져요. 차이가 저해제가 없을 때, 저해제가 있을 때야. 근데 저해제가 있는데 어떤 저해제냐면요. 기질이 많아지니까 저해작용이 줄어들게 돼요. 저해작용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그래서는 이 정도 기질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해제가 있든 없든 초기 반응 속도는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무슨 뜻이냐? 여기서 기질이 좀 적을 때는 이 저해제가 가서 붙을 수도 있고 기질이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질이 충분히 있을 때, 기질이 좀 많다 그러면 이 효소에 저해제와 기질 중에 누가 더 붙을 확률이 높아? 그렇죠? 기질이 더 붙을 확률이 높죠. 당연히 기질과 결합하겠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요 정도 기질 농도일 때 왜 저해제가 없을 때는 이만큼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저해제가 있을 때는 이만큼밖에 못 하느냐? 그쵸? 저해제랑 결합한 거야. 저해제랑. 아시겠어요? 저해제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죠? 저해제 없을 때는 이만큼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 효소와 기질이 이만큼. 하지만 저해제가 있으면 요만큼밖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 못 해. 효소 기질 복합체 Y축 값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랬으니까 극가닥은 얘가 가서 방해를 했기 때문이야. 이만큼 차이값이 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해제 기질이 충분히 많아지니까 점점 저해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충분한 기질 농도가 되니까 저해제가 있든 없든 효소가 기질과 대부분 다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효소가 역시 일정합니다. 역시 효소가 일정해요. 자, Y축 값은 역시 초기 반응 속도예요. 초기 반응 속도, 초반속. 효소가 일정하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포화가 된 거예요. 이 정도 기질 농도에서 이제 효소들은 모두 포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엔 비경쟁적 저해제야. 비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가 아니라 여기 결합할 수 있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이렇게 있어. 비경쟁적 저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효소를 하나 그려놨는데 머릿속에는 이 효소들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효소들이 여러 개 있고 비경쟁적 저해제도 뭐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기질의 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무슨 뜻이냐? 기질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어때요? 저해작용은 그대로예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딱 볼게요. 여기 기질 농도가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기질이. 많은데 이만큼만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만큼만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얘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그랬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이만큼. 그렇죠. 비경쟁적 저해제와 결합했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변해서 기질과 결합을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이 많아도 어차피 비경쟁적 저해제랑 결합한 효소는 기질과 반응을 못해요. 알겠죠? 기질의 농도와 상관이 없이 그렇죠. 계속해서 비경쟁적 저해제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작아지게 되는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비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이에요. 다른 데 붙기 때문에 여기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활성 부위랑 경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질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기질이 많을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이. 하지만 여기는 비활성 부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기질의 농도랑 상관없이 항상 얘랑 결합을 하게 되면 그쵸. 얘는 결합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선생님 시간차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자료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쪽 단어는. 알겠죠? 그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비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해서 얘는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그래프들은요, 바로 어디서 여러분들 유추해낼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 자, 여러분들 효소 반응에 관련된 문제 나와서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그려드리지 않았나요? 자, 이건 효소죠. 요건 이제 반응물질 기질이죠. 반응물질 기질. 요거는 효기복이죠. 효소 기질 복합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성물이죠. 그죠? 자, 이제 이 효기복을 형성하면 이제 효소가 활성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얘가 이제 활성 에너지가 낮아져서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질 농도가 얘가 많아도 기질 농도가 많다 하더라도 활성화 에너지는 더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만큼만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기질이 여기고 즉 반응물질이고 여기 있는 생성물질이 여기에요. 근데 활성 에너지가 자 이만큼인데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면 즉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값은 이 활성 에너지는요. 이 줄어든 값은 기질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다 낮다고 해서 더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pH가 최적이다 아니다 해서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 어떤 뭐 온도, pH, 뭐 이런 기질 농도 이런 거 상관없이 효소와 기질이 반응하면 요렇게 요만큼만 활성 에너지를 나타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질이 활성 에너지에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기질 농도가 기질이 많다고 해서 활성 에너지가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온도가 20도에 30도 변했다고 활성 에너지가 아닙니다. 활성 에너지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20도든 30도든 그 효소는 그 기질하고 반응했을 때 활성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열심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문제 적용이 안 되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먼저 이것들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결을 해서 나머지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41페이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41페이지고 그래프 쭉 나와 있는 거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43페이지 대표 유형. 이걸 딱 보시는데 효소하고 기질하고 효기복 나오고 생성물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효소, 기질, 효기복, 그 다음에 생성물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넷 중에 누가 처음에 존재하죠? 그쵸? 효소랑 기질이 존재합니다. 효소랑 기질. 됐어요? 그 다음에 없는 놈이 생기는 건 그쵸?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즉 효소하고 기질이 존재하니까 자 A가 이만큼 존재하고요. 그죠? A가 이만큼 존재하고 D도 이만큼 존재해요. 그럼 A나 D는 둘 중에 얘 아니면 얘란 얘기예요. A나 D는 둘 중에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런데 A가 줄어드는 만큼 B가 생성되는 걸로 봐서 얘는 생성물이고요. B는 생성물이고 그쵸? 생성물이고요. B가 그 다음에 A는 생성물이 되는 반응물이 되겠죠. 즉 기질이 되겠죠. 기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A가 반응물 기질이니까 처음에 있었던 효소 C가 효소가 되겠죠. 아, D죠. D가 효소가 되겠죠. D가 효소가 돼요.
그럼 효소가 줄어들면서 뭐가 증가하죠? 효소가 줄어들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겠죠. 그래서 C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돼요. 효기복. 됐죠? 그리고 생성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생성물이 생기는 거예요. 효기복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늦게 생성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성물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C가 되는 거고. 됐죠? 얘는 D, 얘는 A, 얘는 B.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네. 이 그래프를 따로따로 요 하나 뜯어서 꼭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부탁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득을 보고 이익을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잘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 4개로 얘네들 인수분해 주세요. 즉 A만 따로 그려주시고 B만 따로 그려주시고. 알겠습니까? 자, A, B 어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C 됐어요? 그 다음에 D 되셨어요? 이거 딱 보고 이거 효소야. 효소. 이거 딱 보고 이거 효소 기질 복합체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생성물이고 이건 반응물, 즉 기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B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녀석은 누구냐? 효소죠, 효소. 효소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B는 모두 D와 결합한다? A의 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얘랑 결합해요. 이걸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헛소리라고 합니다. 이 수능에서는 보기 중에 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혹시 내가 안 배운 거 아닐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념 흔들려서는 안 돼. 그래서 자, 이 자료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A가 농도가 0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뭐 B가 D와 결합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B하고 D가 결합하는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하고 합체 도킹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실전 트레이닝의 1번 좀 봐보세요. 자, 실전 트레이닝의 1번을 봐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만나야 돼요. 저랑 같이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풀 때 잠깐 스탑해놓고 여러분들 먼저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맞추시던지 아니면 저랑 같이 맞추시던지 하면 돼요. 명심하시고. 온도가 35도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35도씨에서. 최적 온도가 어바웃 35도 정도 되겠네요. 최적 pH는 어바웃 8 정도 되겠네. 되시겠죠? 그러면 이 효소는 소장, 땡구, 라미. 자, 잎은 얼마? pH 7. 위는 얼마? pH 2. 나머지 소장 pH 8. 7, 2, 8. 소장. 오케이. 맞습니다. 니은 pH가 변해도 이 효소의 입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pH가 지금 변했더니 어때요? 그쵸? 좀 생성 속도 달라진다.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지금 효소의 작용, 반응 속도, 효소의 이제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쵸? 최적 pH에서 벗어나면요, 입체 구조가 좀 변해요. 아미노산이 pH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역시 단백질도 pH 영향을 받아서 입체 구조가 변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 이거 최적 pH보다 낮은 pH에서 이 효소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자, 요거 최적 pH보다 낮은 pH가 이거거든요.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고 조금 기능하네요.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자료 분석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야. 틀렸고, 리얼 20도씨로 처리한 시험관의 온도를, 자, 요거 20도씨에서 요 정도의 생성 속도를 나타냈는데 35도씨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변성된 건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변성됐기 때문에 80도씨에서 만약에 35도씨로 했다. 그러면 이제 기능을 못 할 수 있겠지만 20도씨에서는 당연히 35도씨로 높이면 생성 속도가
1.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활성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2번 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 자, 그림 가는요. 효소의 작용. 그림 나는 효소가 밀줄좌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드디어 이거 나왔어. 이 그림. 이번 강에서 이제 역시 여러분들의 핵심은 이 그림, 이 반응 속도, 그래프를 이해하자야. 알겠죠? 자, X축은 기질 농도예요. 기질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효소의 양은 일정하구나. 딱 눈치채셔야 돼요. B가 D가 되는 과정은 이화작용이다. 그렇죠? 요거 될 때 분해되고 있어. 물론 가수분해되고 있으니까 이거 가수분해 효소죠. 네, 분해, 이화작용입니다. 맞고요. 2번 B-가 기질과 유사하다면 이 녀석이 얘하고 유사해. 그래가지고 요 활성 부위를 놓고 경쟁을 해. 얘랑. 내가 먼저 붙을 거야. 아니야. 내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경쟁적 저해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 맞고요. 3번. C는 A 이상으로 되면 그 양이 증가한다. 자, 요 Y축 값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효소가 일정한 양이 있어. 효소가 일정한 양이 있는데 기질이 하나, 둘, 셋, 넷 증가하고 있는 거야. 기질이 증가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증가하겠죠. 얘랑 결합하는 녀석들이 증가하니까 얘랑 결합하는 녀석들이 증가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증가하다가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일정해지죠. 근데 여기다가 효소를 더 넣어주면 당연히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은 증가하니까 그쵸?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은 자, C는 A 이상으로 되면 그 양이 증가한다. 틀렸죠. 왜냐? 여기다가 효소를 더 넣어줘야지만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바로 뭘 묻는 거냐면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거다라는 거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A 이상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는 일정합니다. 알겠죠?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효소양이 일정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은 일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얘를 증가시키려면 뭘 넣어줘야 된다고? 효소. 3번 틀렸고 4번 A 이상에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그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효소를 넣어주면 되고요. 5번 D가 A의 활성 부위 이외의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얘의 활성 부위 이외의 부위에 합체도킹 해가지고 입체 구조를 바꿔버리면 그렇죠?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개념을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 해석이 같이 결부가 돼요. 이 효소 쪽은요, 특별히 이제 자료 해석을 좀 많이 냅니다. 개념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지금 딱 개념을 꼼꼼하게 한번 하시고, 뭐 수특 가셔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효소 쪽은 개념 할 게 없어. 진짜로 간단하죠. 대신 자료 분석, 그다음에 자료 유형을 좀 많이 연습해서 좀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요, 자, 나는 가의 효소 반응에서 P를 생성하는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를 그 다음에 A와 B 중 한 가지 물질의 농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잠깐만. A나 B 둘 중에 하나래요, 이건. 얘 아니면 얘래요. 그랬더니 초기 반응 속도가 지금까지하고는 달라. 지금까지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다. 감소하고 있어. 그럼 누구겠어요? 얘라면은 얘가 물질의 농도가 얘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바트 그러나 저해제인 거예요. 경쟁적 저해제인 거예요. 따라서 기업 A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건 기질이 되는 거죠. A는 기질입니다. 생성물이 되니까. 니은 나는 A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B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틀렸고. 디귿 나에서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쵸.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든 즉 얘가 적든 많든 간에 어차피 효소는 이 기질과 반응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겠죠. 근데 그 값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따라서
예, 나에서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물었으니까 얘 둘이 결합했을 때 이때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때보다 이때가 초기 반응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더 반응 속도가 느려? 그러면 이때가 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효소가 있을 때 이만큼이면 끝까지 이만큼인 거예요. 효소가 있을 때 이만큼이면. 알겠죠? 네. 효소 반응이니까. 효소랑 반응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불변이다. 자, 그래서 M2일 때나 M1일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다음 4번. 자, 가는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내고요. 나는 이 효소가 농도 일정, 몇 줄자?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 A의 농도가 충분할 때, A는 충분하고요. B의 농도에 따른 거예요. A는 충분해. 얘는 충분히 하니까 얘 뭐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럼 이제 얘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효소가 일정할 때죠. 반응 속도 나타낸 건데요. 기억. 가와 같이 작용하는 효소에는 뭐가 있을까? 아밀레이스 땡그라미 치세요. 가수분해 효소 써주세요. 가수분해 효소. 근데 이건 뭐야? 분해가 아니라 합체도킹! 합성 효소죠. 합성. 연결 효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합성 쪽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예요. 이화작용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 아밀레이스는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화작용. 이은 나에서 기질 B의 농도가 S1일 때 기질 B와 반응하지 않는 효소가 있다. 자, 이만큼만 여러분들 효소가 막 10개 있다고 칠게요. 일정하게. 근데 이만큼만 지금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초기 반응 속도를 했어요. 기질이 아직 적기 때문이야. 기질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효소가 아직 남아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효소가 남아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요. 기질이 남아도는 거예요. 알겠죠? 효소는 다 포화되어 있고 기질이 남아도는 거야. 자,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남아도는 효소가 있어요. 이건 나에서 B의 농도가 S2일 때 효소의 활성 부위 구조가 변하여 가의 기질 A와 B는 효소에 결합하지 못한다. 이런 걸 뭐라고요? 햇소리라고 그러죠. 아니 여기서 왜 변합니까? 효소의 활성 부위가 왜 변해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런 조건 없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디귿 보기를 봤을 때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단서나 조건을 봤는데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은 전혀 해당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갑자기 왜 활성 부위가 변하죠?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계속해서 이제 5번 들어갈게요. 5번. 자,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그래프를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런 걸 말로 떠들어봤자 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익숙하게 해놓는 게 더 필요해요. 지금 사실 수능 개념에서. 좋습니다. 자, 이거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해제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포화돼 가지고요. 이렇게 초기 반응 속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저해제를 처리했더니 느려. 이거보단 느리게 포화되고 있어. 느리게 포화되고 있어. 근데 포화는 다 됐어. 무슨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무슨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 자, 기억. 기질의 농도가 S 수리일 때, 그쵸? 이때는 저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는 초기 반응 속도가 50일 때, 여기 초기 반응 속도 50일 때 쫙 그어보세요. S2가 S1인 것은 S2보다 S2가 더 큰 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효소가 4개가 있는 거야, 지금. 효소가 4개가 있는데 얘네 둘만, 즉 50%만, 상대적으로 50%만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한 거야. 이만큼. 근데 얘는 저해제가 없을 때는 요 정도 기질 숫자였으면 벌써 여기 2개가 이제 결합했다는 뜻인데, 이 경우는 저해제 있을 때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질이 더 많아야 돼. 기질이 이거보단 더 많아야지 50% 절반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한다는 뜻이야. 왜? 여기는 저해제가 결합을 했죠. 경쟁적 저해제. 그죠? 경쟁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좀 많은 상태, 그러니까 저해제가 있을 때는 기질이 좀 더 많아야지 절반이 좀 결합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해제가 있을 때 좀 더 기질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죠?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활성 부위를 놓고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효소와 기질의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좀 더 많아야지 절반 50%를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질 농도가 S3 이상일 때 효소를 그쵸 이건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더 효소가 넣어주면 이렇게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효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포화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자, 이거 효소작용입니다. 가는 어떤 효소의 작용이고요. 역시 나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인데 역시 효소 일정 땡그라미 치시고. 기억 B는 이성질화 효소다. B는요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거 이성질화 아닙니다. 이성질화 효소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질화는 분자 구조, 분자식은 똑같은데 이제 구조를 좀 바꿔버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뭐? 포도당을 과당으로 또는 과당을 포도당으로.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성질화 효소. 근데 이건 분해 효소야. 좋습니다. 니은 C의 농도는 S1일 때보다 S2일 때 높다. 자,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 효기복과 비례한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S1일 때 이만큼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했는데 S2일 때는 이만큼 형성합니다. 따라서 S2일 때도 높죠. 맞고요. 디귿. 효소 반응이 활성화되지. 그쵸. 이거 조심하세요. 이 효소 반응에 이게 효소 반응이에요. 이 효소 반응. 이때 이제 활성화 에너지. 이 효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때도 기질의 농도가 S1이든 S2든 기질이 얘가 많든 적든 간에 활성화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효소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기질 농도가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디귿 틀렸어.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아, 문제 많기도 하네. 아, 문제 많기도 하다. 자, 이제 다 풀었어요. 좀만 기다리십시다. 자, pH에 따른 사람의 소화 효소 A와 B의 반응 속도를. 자, 보세요. 이제 수능에서는 사람의 소화 효소와 관련된 pH와 관련된 문제도 내잖아요. 자, A는 펩신이죠. 그죠? B는 7이니까 뭐 아밀레이스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써주시고 아밀레이스. 자, 그럼 기억 A는 펩신이다. 그렇죠.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나의 반응 과정 중 B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자, 지금 나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pH 7인 녹말에다가 B를 넣었을 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자, 그 B는 누굴까?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아밀레이스. 그리고 조건에서 제시됐죠. A와 B는 뭐 펩신 아니면 아밀레이스다. 자, 따라서 나의 반응 과정 중 B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당연하죠. 아밀레이스하고 녹말하고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해서 엿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H 7인 녹말 용액에 A를 넣었을 때, 자, pH 7인 용액에다가 펩신을 넣어요. 펩신은 자기의 최적 pH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시면 그래프 아시겠지만 반응 속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pH 7에서는 작용 못해요. 알겠죠? 자, pH 7인 녹말 용액에 A를 넣었을 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나의 기억보다 크다. 자, 보시면은 펩신을 넣은 거야. 녹말에다가 아밀레이스를 넣었을 때 이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였거든요. 녹말에다 아밀레이스를 넣었을 때. 근데 펩신을 넣었어. 그럼 아시다시피 기질 특이성. 펩신은 녹말 분해하지 않잖아요. 펩신은 녹말의 분해에 작용하는 그 효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건 효소가 있을 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을 때고, A를 넣게 되면은 그쵸, 원래 반응대로 이거보다 더 커지겠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녹말이 엿당될 때 활성화 에너지가 상당히 컸잖아. 근데 이제 아밀레이스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유형이 잘 보세요. 그죠?
B를 넣었을 때 몇 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하지만 A를 넣게 되면 얘는 녹말 분해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활성화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말이 몇 당 될 때. 그러니까 이거보단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녹말에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녹말 용액에다 펩시 넣는다고 해서 녹말이 빨리빨리 분해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력이 낮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야. 예. 알겠죠? 녹말에다가는 B를 넣어야 돼. B, 아밀레이스를 넣어야지 이렇게 기억처럼 활성화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라스트 8번입니다. 효소 X에 의한 반응에서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없을 때. 자, 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겠죠.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효소 X의 반응에서 생성물의 총량이에요.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요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이미 총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생성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생성물의 총량은 그대로니까 반응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이쯤에서 반응이 끝났고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해 주니까 생성물이 좀 더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응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뭘 넣어야지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기질을 넣어야죠. 기질을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질을 10개 넣어줬는데 생성물이 10개 생겼다고 칠게요. 20개 생겼다고 칠까요? 20개? 네, 20개 생겼다고 칠게요. 자, 10개에서 20개. 자, 20개를 쭉 가다가 여기다가 10개를 더 추가했어. 10개를 더 추가했어. 그럼 이제 또 20개가 생기겠죠. 그럼 총량은 40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기억. 가에서 니은은 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의 초기 반응 속도. 뭐 당연한 거죠. 좀 초기 반응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니은. 나에서 A는 효소 X다. 나에서 A는 효소가 아니라 뭐죠? 그쵸? 네. 기질이라고 했어요. 반응 물질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나에서 효소 기질 복합 제량은 T1에서 보다 T3에서 많다. T1과 T3.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T1일 땐 열심히 생성물이 생기고 있으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긴 다음에 생성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T1일 땐. 그러나 T3일 땐 이미 반응이 끝난 거야. 반응이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더 이상 생성물의 총량이 변함이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돼서 이 생성물이 쌓일 거 아니야. 근데 생성물의 양이 이제 더 이상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쵸, 이제 효소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효소가 놀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계속 생성물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반응이 끝나가지고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 안 되고 있었어. 이제 효소가 놀고 있었어. 기질이 없어서. 얘가 없어서 놀고 있다가 다시 얘를 넣어주니까 다시 이제 생성물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응이 끝난 다음이니까 효소는 이제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 안 하고 생성물만 쌓여 있고 효소는 놀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디귿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T1이 효소기질 복합체 양이 더 많은 거야. 이때는 없고 반응이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효소에 관련된 문제까지 제가 꼼꼼하게 세밀하게 풀어드렸어요. 문제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대신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40페이지. 사실상 뭐 제가 이제 수능 대비로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우리 고3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내신 대비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신할 때는 뭐 아시다시피 좀 꼼꼼하고 좀 지엽적인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균의 세포막 있고요.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 이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세포벽을 열심히 합성을 해. 기질 가지고 열심히 합성하는데 이때 저해제가 딱 끼어들어가. 세포벽 합성 효소에 저해제가 끼어들어가니까 세포벽이 합성이 안 돼.
세균의 세포벽이 합성이 안 되니까 물이 돌아가지고 뻥뻥 완전 뻥뻥 나가 떨어져. 자, 이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세포벽 합성하는 효소의 저해제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아시겠죠? 예. 이해 가셨어요? 예. 저해제를 또 항생제에 또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페니실린 나왔죠, 거기. 세포벽 합성을 저해한다. 됐죠? 활성부의 기질 대신 결합하니까 경쟁적 저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밖에 이제 뭐 나머지 제가 얘기 안 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 예를 들면은 본문에 나오는 유도 적합설 뭐 이런 거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할 때 키앤락 티오리로 얘기하거든. 요 활성 부위에 기질이 입체적으로 딱 맞아가지고 작용한다. 이게 키앤락 티오리야. 키앤락 티오리. 즉 열쇠 자물쇠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쫙 들어오면은 이렇게 합체돼 가지고 이제 효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양말이 작지만 발을 끼워 놓으면은 양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효소의 기질이 딱 오면은 입체적으로 딱 변해서 기질을 생성물로 만든다. 뭐 이런 게 유도 적합설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열쇠 자물쇠 이론은 아셔야 돼. 열쇠 자물쇠 이론. 즉 효소의 특정 부위랑 기질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요거는 기질 특이성과 관련된 거니까 그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이용 나옵니다. 효소의 이용, 뭐 발효. 여러분들 그 발효식품 상당히 많죠. 이거 다 효소를 이용한 거죠. 그죠? 발효식품들. 그다음에 식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연육제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효소예요, 효소. 예를 들면 배나 키위를 고기에다 딱 같이 넣어주면 고기가 연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배나 키위에. 그래서 고기를 연하게 할 때. 그 다음에 뭐 효소 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효소 세제랑 풀어서 넣어주면은 뭐 지질, 뭐 기름기 같은 게 분해되고요. 이런 데 쓰이는 거 아시죠? 효소 세제라고 그러고요. 적당한 최적 온도가 있어주면 더 잘 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검사지라든가 뭐 혈당 측정기 이런 의료계에서 쓰이는 것들도 효소를 이용한 거고요. 효소 반응을 이용한 거고, 소화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제산제가 있어요. 위에 산성이 너무 강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가 잘 더디돼요. 이제 내려가는 게. 근데 산성을 이제 없애는 게 제산제고, 반면에 이거 소화 효소제가 있어요. 소화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소화제, 소화 효소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효소랑 관련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고요. 자,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얀 쌀밥을요, 그릇에다 하얀 쌀밥을 이렇게 딱 부어가지고요, 물을 쭉 붓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침을 뱉어요. 테테테테테테 침을 뱉습니다. 자, 갑자기 웬 침 뱉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일단 설명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밀레이즈 있고요, 밥에는 녹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밀레이즈가 녹말을 분해해요. 엿당이 돼서 나와요. 밥 아래에 있는 녹말이 엿당이 돼요. 엿당, 이제 물에 녹아서 막 나오죠? 그러면서 밥 아래에 있는 녹말들이 분해되니까 밥알이 가벼워지니까 밥알이 막 떠요. 물론 따뜻한 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침을 진짜 뱉었다면 한 37도씨에다가 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밥알이 좀 떴다 그러면, 아, 여기 엿당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시면, 여러분들만 먹어야 돼요. 달콤한 이제 식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누가 해요? 말도 안 되지. 본인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리에 싹이 있어요. 보리가 이제 싹을 딱 틔우면요, 이걸 보리 맥자에다가 싹 아자에서 맥아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엿을 기른다라는 뜻이에요. 엿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엿기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보리가 싹을 틔워가지고 세포업을 할 때, 얘도 살기 위해서 세포업할 때
저장된 영양소가 녹말인데 녹말을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녹말을 분해해서 이용할 거 아니에요. 세포호흡에. 이때 분해할 때 그쵸, 아밀레이즈가 쓰여요. 즉 여기에 바로 아밀레이즈가 있는 겁니다. 아밀레이즈. 됐죠? 보리 싹입니다. 보리 싹 튼 보리.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밥 있잖아요. 흰 쌀밥에다가 이 맥알을 또는 엿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아까 똑같은 원리예요. 예, 이거 옆에 하고. 그쵸? 예, 엿당으로 이제 엿당이 나오면서 됐어요? 예, 밥알은 뜨고요. 어느 정도 뜨면 이제 끓이죠. 예, 끓여서 효소의 기능을 억제시켜요. 더 이상 맛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효소의 기능을 억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맛 그대로 이제 냉동 보관하면서 유지된 맛을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물론 이 메간은요 보통 한 about 한 60도 정도에서 가장 최적 온도랍니다. 그래서 보온밥솥에서 이걸 넣고 보온밥솥에서 이제 뭐 숙성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다고 해요. 아시겠죠? 최적 온도에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식혜를 계속 졸이면 엿만 남아요. 예, 엿이 되는 거예요. 엿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혜 또는 엿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42페이지에 지금까지 오빠 정리 나옵니다. 42페이지 펴보세요. 이 한 페이지를 딱 읽으시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모든 효소 내용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효소의 종류까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효소의 예는요, 여기 있는 걸로 암기해 주세요. 효소의 예.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42페이지에 맨 밑에 3번 효소의 종류 나오죠? 그 효소의 예를 꼭 암기하고 계세요. 제가 수특 가서, 수능 특강 가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세포에서 어느 세포 소기관에서 무슨 효소가 쓰이는지를 하나씩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재 이제 50페이지죠. 50페이지를 딱 펴시면은요, 이 과정을 이제 배우게 돼요. 드디어 이제 우리 나왔어요. 저 지금 ATP 많이 소모돼서요. ATP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용찬 생명과학 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ATP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ATP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인산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ADP에서 인산 하나 붙여서 ATP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인산화예요. 그 반대는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요. 여기서 가수분해되고 여기서 인산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ATP 만드는 과정 뭘 배운다고? 인산화를 배워요. 인산화. 명심하세요. ATP 만드는 거 뭐라고? 인산화. 그럼 여기서 우리 인산화 나눠볼까? 인산화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